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전에 배운 거 정리해보면 자료형, 현실 세계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넣으려면 자료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불리언, true, false 값을 갖는다 그랬죠. 이거 뭐 외워야지 답이 없어요. 크기는 1바이트인가요? 그 다음에 정수, 쇼트, 바이트, 인트, 롱이 있다 그랬죠. 얘가 8, 얘가 4, 얘가 1인가요? 얘가 2. 헷갈리네. 그리고 문자 있죠? 캐릭터 2바이트라 그랬죠. 얘네들은 어떻게 표기해야 한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그냥 이 저장 가능한 범위에 맞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기록하면 된다 그랬죠. 자릿수 맞게 숫자를 기록하면 해당 상수가 된다 그랬고, 불리언은 true, false 값, 롱은 뒤에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 캐릭터는 따옴표로 묶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플룻, 더블 있다 그랬죠. 이거 소수점이 없는 숫자, 범위에 맞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넣으면 된다 그랬죠. 플룻은 뒤에 F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료형이 맞지 않으면 해당 자료형이 변수에 넣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링이 있다 그랬죠. 얘는 문자열 자료형 저장한다 그랬어요. 얘는 아주 복잡해요. 아주 모르고 쓰면 엄청 쉬운데 내용을 알고 쓰면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스트링 클래스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주 복잡한 클래스예요. 근데 외워서 쓰면 쉽죠. 일반 변수처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료형 배웠고, 상수 배웠죠. 자료형, 해당 자료형의 상수, 크기. 근데 뭐 저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저는 저절로 외워졌고, 뭐 까먹어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고서는 대충 알면 돼요. 대충. 요즘 별로 중요도가 떨어져서 시험 볼 거 아니면 굳이 뭐. 자, 그 다음에 펑션 x는 3x 더하기 2. 여기서 세 가지 용어를 설명했죠. 이게 뭐야? 함수라 그랬고, 수학의 함수죠. 내용을 몰라도 x의 값을 넣으면 결과값이 나오죠. 함수죠. 그 다음에 요런 애들 변수라 그러죠. 이런 애들 상수라 그래요. 변하지 않죠. 3은 3이지 뭐 3이 딴 걸로 바뀌면 3이 아니고 딴 거죠. x는 들어있는 값을 계속 바꿀 수 있죠. 상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 코드에서 기술하려면 자료형에 맞는 상수로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상수들. 변수는 변하는 수를 저장해요. 자, 그래서 변수 접시의 예를 들었어요. 접시. 자료형은 뭐에 예로 들었죠? 다양한 접시 모양. 어떤 데는 양념통, 어떤 건 접시, 어떤 건 채, 시금치, 파, 씻어가지고 채에 담죠. 접시 위에 뭐 생선, 뭐 적절한 거, 뭐 호도, 뭐 적절한 거, 양념통에 소금, 후추,
요리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다 접시에 저장하면 가능은 하지만 불편하겠죠. 형태에 맞춰서 저장하면 사용하기 편하겠죠. 자료형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할 거냐. 뭐는 1바이트로 저장하고 뭐는 2바이트로 저장하고 뭐는 부호 비트를 넣어서 저장하고 막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정해 놓은 거죠. 얘처럼 양념통, 접시, 채, 인트형, 불리언형, 더블형. 자, 그럼 변수는 뭐냐. 접시에 자료를 넣었어요. 여기 접시 있어요. 여기 소금, 여기 소금, 여기는 뭐 국에 넣을 소금, 얘는 반찬에 넣을 소금, 설탕. 자료형을 선택해서 물건을 담아놨는데 소금 가져와 그러면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잖아요. 별명을 붙여주는 거죠. 국에 넣을 소금. 주석을 딱 접시에 붙여놓으면 누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겠죠? 반찬에 넣을 소금. 이거 반찬에 넣을 소금 가져와. 이거 딱 갖고 올 수 있겠죠?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냥 데이터 상수로 쓰면 이렇게 상수로 쓰면 이 수를 앞에 있는 오를 6으로 바꿔줘. 뒤에 있는 오를 복잡하잖아요. 별명을 줘요. 변수의 실제 데이터의 별명. 그걸 보통 변수명이라 그래요. 접시에 비슷한 데이터 있을 때 주기를 달아서 구분하듯이 우리 같은 데이터들 컴퓨터에 넣을 때 변수를 달아서 비교를 하는 거죠. 변수를 달아서 1번 변수에 뭐, 2번 변수에 뭐, 3번 변수에 뭐. 얼마나 편해. 없으면 앞에 있는 오에, 중간에 있는 오에, 뒤에 있는 오에 이거 말로 표현하기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생겼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접시에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A라는 접시에 이렇게 물건이 들어있는데 A라는 접시에 고춧가루로 바꿨어. 그럼 기존에 있는 건 없어지고 접시엔 고춧가루만 있겠죠.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봐요. A에 설탕이 있었어요. 그럼 설탕 버리고 A 접시에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올려놨어요. 그럼 A 접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있는 거죠. 이거 뭐 어이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물어봐요. 이전에 설탕은 어디 갔나요? 없어진 거죠. A 접시에 있는 거 버리고 새로 담는 거지. 없어진 거예요. 접근할 수 없어요. 아니 나 그거 필요한데? 그러면은 하나의 접시로 작업할 게 아니고 A 접시, A2 접시, 다른 접시에 담아야지. 기존의 데이터에 새로운 거를 교체하라고 하면 옛날에 저장한 건 사라진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옛날에 있던 걸 지우고 설탕 있던 거 없애고 고춧가루로 바꿔. 이런 명령어를 는으로 해요. 오라클에서 는은 비교 연산자였는데 자바에서 비교 연산자는 는을 2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쓰면 기존의 값을 없애고 새로운 값을 넣으라는 할당 연산자가 돼요. 할당 연산자. 는 2개 쓰시면 안 되고 하나만 쓰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걸 앞에다가 넣는 거죠. 자, 그리고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언한다 그랬죠. 어디 갔어요? 변수 선언하는 방법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료형, 내가 숫자를 하나 프로그램에서 쓸 예정이에요. 숫자는 뭐 쓰라 그랬어요? 정수면 int 쓰시고요. 변수명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A 10 할당 연산자 10을 A에 넣으란 얘기고요. int B B는 20 B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20을 넣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변수명 아무거나 써도 되고 중요한 게 변수명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접시가 여러 개면 여러 개의 접시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접시다가 주석을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구분할 수 없겠죠.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한 프로그램 안에서 변수 이름을 같은 거 쓰면 식별할 수 없어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변수는 한 번만 선언할 수 있어요. int a는 10 int a는 20 이거 안 된다고요. a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선언하고 나서 int a는 10 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a는 20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이름으로 두 개 생성할 수는 없어요. int a는 10 int a는 얘는 a라는 거 하나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따로따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개 만들고 int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개 만들려면 변수명을 다르게 해서 만드셔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변수명 이름 짓는 법이 있어요. 변수명은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다르네요. SQL은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죠. 자바는 해요. int a, int 대문자 a, int 소문자 a 다른 변수 두 개가 선언된 거예요. 소문자 a로 선언해 놓고 대문자 a를 읽어오면 없다고 그러겠죠. 대문자 a는 없습니다. 나오겠죠. 그리고 이미 예약어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약어 이미 쓰고 있는 잘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int는 10 이거 헷갈리잖아요. 키워드랑 키워드 예약어 키워드는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2주 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나죠? 키워드 뭐라 그랬어요? 자바 문법으로 이미 쓰고 있는 문자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약어는 앞으로 쓸 예정이네. 앞으로 예약어로 쓸 예정. 요즘은 예약어가 거의 없어요. 옛날엔 프로그램이 막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자바 책에서는 나중에 이거 생길 겁니다. 뭐 그렇게 예약어로 해놓은 게 있어요. 요즘은 뭐 개발이 거의 끝난 단계여서 새로운 예약어 거의 없어요. 키워드 결국에 예약어는 키워드가 예약되어 있는 언어고요. 키워드는 자바 문법으로 쓰이는 문자열들 키워드라 그래요. int 더블 퍼블릭 메인은 좀 특이한 애인데 얘는 키워드도 아니고 예약어도 아니고 식별자죠. 변수처럼 여러 개를 메소드로 식별할 수 있는 애예요. 미리 쓰는 애가 있으니까 메인이라는 변수 쓰면 안 되겠죠. 이미 선언돼서 사용하고 있는 애들 여기 있네요. 쓰면 안 돼요. 자, 변수 이름 지을 때 대소문자 구분하고 키워드 쓰면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1A 이런 거 안 돼요. 뭐 문자로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소문자나 대문자의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특수 문자는 밑줄하고 달러만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가능해요. 근데 본인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만 쓰는 거고, 본인들은 시스템 관련 함수들 사용할 때 쓰는 거지, 본인들이 선언해서 쓸 일은 없어요. 본인들은 반드시 문자랑 숫자로 만들어야 되고요. 변수명을. 숫자는 앞에 올 수 없어요. 중간에 올 수 있나? 중간에도 못 올 것 같은데. 숫자는 뒷부분에만 올 수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한번 써요. A1B int A1B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와도 되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언어들이 워낙 다양해서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안 쓰는 게 좋아요. 돼도 안 쓰는 게 좋아요.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숫자로 끝나는 것만 허용한다. 중간에 오는 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허용하지만 안 쓰는 게 맞고요. 이미 선언된 식별 변수, 이거 아까 설명했죠? 메인 같은 애. 딱 봐서 이미 문법적으로 쓰고 있는 애들 있어. 그럼 안 쓰는 게 맞겠죠. 나중에 배울 메소드와 클래스 배열 등도 변수 배분법을 따른다. 요거는 변수만 한정된 게 아니고 본인이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줘서 쓸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이름 만들었죠? 걔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을 따라요. 변수랑 숫자 형태만 허용해요. 아니 문자 A, 소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만 허용하고요. 뒤에 숫자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다 본인 이름 붙이는 건. 다른 거 되는 것도 있는데 안 쓰는 게 좋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알파벳 대소문자랑 숫자나 소문자나 숫자로 기술하는데 반드시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된다. 결국 뭐 이 얘기래요. 자, 정리하면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예하고 식별자, 아이고 식별자 쓸 수 없고요. 특수문자 밑줄이랑 달러만 쓸 수 있는데 쓰지 마시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숫자로 끝나야 돼요. 자, 그리고 관용적으로 지켜야 될 거 있어요. 변수명과 메소드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변수명이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후 나오는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대문자로 기술한다. 자, 내가 cat 고양이의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cat age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대문자 cat age 안 된다고요. 욕 먹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실무가서. 이거 안 된다고요. 소문자로 시작해서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써야 돼요. my 100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my 100 아니에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돼요. 패키지는 반드시 모두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예전에 상수 얘기했죠? 모두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새로운 이게 모두 대문자라 보니까 새로운 단어는 밑줄로 연결해요. IP 어드레스, 사이트 남? 이게 무슨 의미야? 사이트 맵일 것 같은데 오타 같네. 아, 네임에 오타네요. 사이트 네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마다 밑줄. 상수는 모두 대문자, 문자의 상수는 모두 대문자. 그 다음에 패키지는 모두 소문자. 대문자 넣으면 안 돼요. 뭐 이거 될 수도 있는데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얘는 파일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는데, 파일 시스템은 몇몇 운영체제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대문자 휴먼이라고 했어요. 휴먼. 근데 운영체제는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해요.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화면에는 휴먼이라고 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게 대문자 휴먼인지 소문자 휴먼인지 몰라요. 그래서 파일은 항상 소문자로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 한글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돌아가는데, 서버나 좀 타이트한 운영체제, 서버급 운영체제에서는 한글 인식이 거의 안 돼요. 얘네들 다 만들고 나면 서버에 올려야 되거든요. 못 써요. 됐죠? 자, 최종 정리해 드려 볼게요. 변수 짓는 방법,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인트, 더블 같은 키워드 예약어는 쓸 수 없고, 숫자로 시작해서 안 되고 숫자로 끝나야 된다. 그렇고요. 특수문자는 밑줄 달러 두 가지만 허용한다. 근데 본인들은 쓰지 마요. 이미 선언된 식별 변수나 메인 메소드 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한번 선언을 하면 또 쓸 수 없죠. 메인 메소드 있잖아요. 쓰면 안 되겠죠. A, B 이미 쓰고 있는 거 쓰면 안 되겠죠. 나중에 배울 메소드와 클래스 변수 등도 변수 명령법을 따른다. 그리고 관용적인 거예요. 관용적은 뭐예요? 컴파일 오류는 안 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로, 변수명은 반드시 소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써야 되고요. 클래스는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쓰시고요. 패키지는 반드시 소문자로 쓰셔야 되고, 상수는 전부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마다 상수는 밑줄로 연결해요. 됐죠? 자, 요거 확인하시고, 위에 보면 요 장 위에 보면 또 따라하는 거 있어요. 요거 쳐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이거 쳐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쭉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시고, 변수명 변경해서 기술하세요. 같으면 에러 날 테니까 꼭 생각한 거랑 같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질문하시고. 자, 해보세요. 자, 연산자 설명해 볼게요. 연산자, 약속된 기호, 수학에서 많이 쓰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 약속된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호들 연산자라 그래요. 연산자에 실행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 있고요. 연산자 종류 확인해 보면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뭐 설명해 드렸죠. 8, 나머지 3은 8을 3으로 나눠서 이게 목, 나머지, 얘를 구하는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몫을 구하는 연산자, 비교 연산자, 조건식에 쓰이죠. 큰지, 같은지, 작은지 구하는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얘는 불리언 자료형을 연산하는 애예요. and or not. 나중에 진리표 보여드릴 텐데 and 두 개의 불리언 자료형을 가지고 연산하는 연산자예요. and or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true랑 있을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연산할 거냐. and 연산이 있어요. 실행 결과 true가 나오고 뭐 or 연산자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not은 반전 어디 표가 있을 텐데 나중에 표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 대입 연산자 는 설명했죠? 혈당 연산자라고. 이게 대입 연산자예요. A는 10, A에 10을 넣고요. B는 20, C는 30. 대입 연산자. 얘네들은 대입 연산자를 확산시킨 거예요. A가 10일 때 A는 A 플러스 20 하면 A가 10이라면서요. 여기가 10이 되겠죠? 10 더하기 20은 30이 되죠? A는 30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두 개 하면 A 값이 요게 실행이 되고 나면 A 값이 30이 될 거예요. A가 10이라면서요. A에 10을 넣고 10이니까 20을 더해서 A. 프로그램에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얘를 줄여서 이렇게 써요. A 플러스는 20. 무슨 의미냐면 A는 A 플러스 20을 줄여서 A 플러스는 20. 저는 쓰지 말 걸 권장해요. 이렇게 쓰면 되지 뭘 줄였어요. 몇 줄 된다고. 하여간 쓰는 사람 있으니까 할당 연산자. 이건 곱하기는 A 곱하기는 20. 이건 무슨 의미야? A는 A 곱하기 20이란 소리라고요. 됐죠? 대입 연산자예요. 증감 연산자 하나 증가시키는 거예요.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어요. A는 10 A 플러스 플러스 A를 하나 증가하라는 소리라고요. A는 A 더하기 1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라고요. 줄여 쓴 거예요. 문법이니까 외워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 A 마찬가지예요. A는 A 플러스 1이란 소리예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해당 줄에서는 A가 증가하지 않고 다음 줄부터 증가하는 게 뒤에 붙은 거고요.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이후에 설명이 다시 있으니까 그때 또 보고요. 앞에 붙은 거는 해당 줄에서 이미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하나 증가된 A를 가지고 작업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더하기 확인해 보시고 뭐 수학적인 거니까 뭐 어려워 보이잖아요. 곱하기 이제 쳐서 확인해 보세요. 나누기 이렇게 쓰는 거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얘도 뭐 수학적으로 초등학교 수학이니까 알겠죠? A가 5, B가 3 5하고 3하고 다르니까 false죠? 불리언엔 false가 들어가겠네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A는 true, B는 false. and는 이게 %는 and 두 개요. 이거 얘는 이거 and랑 같은 애요. 오라클에서 and랑 둘 다 true일 때 true, 나머지는 false예요. 얘는 엔터 위에 있는 애요. 엔터 위에 이 키가 있어요. Shift 눌러가지고 입력하는 거예요. 엔터 위에 있는 애요. 두 개 하면 우어 연산자예요. 우어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가 되죠. not은 반전이에요. A가 true니까 A의 not에서 false가 됐죠. 엄청 복잡하죠?
꼭 쳐서 이해 안 되는 거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하세요. 대입연산자 A에 5를 넣고 B에 A를 넣고 A가 5니까 B도 5가 되겠네요. 5가 출력되겠네요. 플러스는 얘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얘랑 같은 거라고요. 이거랑 같은 거라고요. A가 5고 5에다 3을 더했으니까 A가 8이 되네요. 8이 지키겠네요. 플러스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A는 5, A 플러스 A가 하나 증가하겠죠. 5, A가 6이 되고 찍으면 6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마찬가지예요. 얘는 하나 감도시키는 거예요. A가 5니까 4가 찍히겠죠. 5보다 하나 작은 4가 찍힐 거예요. 얘는 A는 5예요. 근데 5를 하나 증가시켰어요. 중요한 게 앞에 붙으면 이 줄에서 이미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미 증가했으니까 5에서 하나 이미 증가했으니까 현재 여기선 6인 거예요. 그래서 B가 6이 돼요. A도 6이 되고 찍으면 66이 찍히는 거예요. 이건 추석된 애죠. 후위는 똑같은 코드인데 이 부분만 다르죠. 얘는 이 줄에서 증가한 거니까 B가 A가 하나 증가한 6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 줄에서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줄부터 증가해요. 그래서 여전히 A 값은 5예요. 이 줄에서 5가 B에 들어가요. 그리고 A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B는 5고 A가 증가되기 전의 값을 사용했으니까 5고 A는 6이 되죠. 얘 이 줄에선 5지만 실행하고 나면 A 값은 6이 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셔야 될 거고, 빼기는 하나 증가가 아니고 하나 빠지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플러스 복잡한 예제가 어디 갔네.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문제도 풀어보시고.